선생님, 저는 밤에 10번은 화장실에 갑니다. 눈을 감으면 바로 소변이 마렵고 잠을 자려도 또 일어나요. 이젠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노인을 봐왔지만 여전히 이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몸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 사람의 몸은 잘 때 회복합니다. 뇌는 쓰레기를 정리하고 면역계는 다시 세워지고 호르몬은 균형을 찾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여러 번 깨어나 화장실에 간다면 이 회복 과정이 끊기게 됩니다. 깊은 잠에 들어야 할 뇌는 깨어 있고 심장은 쉬지 못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선생님, 요즘은 자도 잔 것 같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김영호 씨뿐 아니라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단순히 방광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가 균형을 잃은 상태예요. 만성 염증이 조용히 번지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호르몬의 리듬이 흔들리는 겁니다. 몸속의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숯불처럼 속에서 천천히 타오릅니다. 그 불이 신경을 자극하고 방광에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 소변이 차지 않았는데도 가야 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잘못된 상식,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 밤에 자주 깨어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저는 6시 이후엔 물을 안 마셔요. 저녁은 아주 싱겁게 먹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오히려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은 강과 같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막습니다. 물 섭취를 너무 줄이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집니다. 신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그 결과 더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싱겁게 먹으면 나트륨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럼 혈관 속 물이 빠져나가 조직에 고이게 되고 결국 몸은 갈증을 느끼고 밤새 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깨어나죠.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물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단지 물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잃은 겁니다. 균형이 회복되어야 숙면이 찾아온다. 숙면은 약으로만 얻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권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세요. 단, 소금은 넣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밤에 물 마시면 더 자주 깨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아닌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고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킵니다. 몸 전체의 순환을 도와주고 신경계를 안정시켜줍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잠이 깊어집니다. 만약 물맛이 밋밋하다면 신선한 레몬 한 조각을 넣어보세요. 향기와 산미가 뇌를 편안하게 만들고 약한 항염 효과로 방광 자극을 완화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많은 환자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김영호 씨의 변화. 2주 후, 김영호 씨가 다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곤 대신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엔 단 한 번만 깼습니다. 그냥 한 번만요. 5시간 넘게 처음으로 쭉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너무 가볍습니다. 저도 모르게 같이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좋아요, 김 선생님. 몸은 항상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들어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단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어요. 몸은 억누를 게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거군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수없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낸다. 단지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다. 노화의 시작은 세포가 아니라
몸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다시 듣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잠이 그리고 삶이 회복됩니다. 김영호 씨와 같은 환자들을 보며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복잡한 기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한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몸이 잠을 잃는 이유도 다시 잠을 되찾는 방법도 결국은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약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리듬을 다시 되찾는 과정이에요. 14일만 꾸준히 해봅시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몸의 신호를 기록하라. 첫 단계는 간단합니다. 24시간 배뇨 일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언제 물을 마셨는지, 언제 화장실에 갔는지, 얼마나 많이 배출했는지를 적어보는 것이죠. 이 단순한 기록이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밤에만 소변량이 많다면 신장은 아직 일을 멈추지 못한 겁니다. 자주 가는데 양이 적다면 그건 방광이나 신경의 민감도 문제입니다. 선생님, 기록만 해도 병이 나을까요? 기록은 치료의 시작입니다. 몸이 언제,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알면 그 자체가 첫 번째 해답이에요. 넷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순환을 되살려라. 몸의 균형을 되찾는 두 번째 단계는 순환입니다. 낮 동안은 물을 충분히 마시되 잠자기 3시간 전부터는 자연스럽게 줄이세요. 억지로 참거나 갑자기 끊지 말고 하루의 흐름에 맞춰 조절하는 겁니다.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 의자에 앉아 다리를 30분 정도 올려두세요. 발목이 부어있는 분이라면 특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밤의 소변량을 줄이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매일 20-30분의 가벼운 걷기를 권합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림프를 움직이고 염증을 줄이는 자연 요법입니다. 선생님, 운동하기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더 해야 합니다. 걸음은 약입니다. 숨을 쉬는 약이지요. 8째 날부터 14째 날까지 뇌와 신장을 쉬게 하라. 이 시기부터는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루 2-3번 깨던 사람이 한 번만 깨고 어떤 날은 아예 한밤중에도 눈을 뜨지 않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식습관입니다. 밤의 회복은 낮의 식탁에서 결정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염분은 줄이되 완전히 없애지 마세요. 너무 싱거우면 몸이 불안해합니다. 음식은 가능한 한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드세요. 가공식품, 즉석식품, 단 음식, 붉은 고기 대신에 신선한 채소, 푸른 생선, 아마씨, 호두, 두부를 권합니다. 이 음식들에는 오메가3와 마그네슘이 풍부해 신경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진정시켜줍니다. 선생님, 약보다 음식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몸은 약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몸이 원하는 영양으로 돌아옵니다. 하루의 마무리. 잠 전에 의식을 만들어라. 이제 남은 건 잠에 드는 준비입니다. 잠자기 1시간 전 모든 전자기기를 꺼두세요. TV, 스마트폰, 컴퓨터, 그 모든 빛이 뇌를 나트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방의 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고 빛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가능하다면 라벤더 오일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그리고 가볍게 숨을 내쉬며 이렇게 속삭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내 몸. 이 한마디가 신경계에 평온한 신호를 보냅니다.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깊은 잠으로 떨어집니다. 14일이 지난 후 변화의 순간, 14째 날 아침,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몸이 가볍고 기억도 또렷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숙면은 단지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건 치유의 리듬입니다. 잠이 깊어질수록 염증은 줄고 호르몬은 제자리로 돌아가며 신장은 다시 낮과 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인체의 시간표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밤은 쉬는 시간,
낮은 살아가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온 김영호 씨. 한 달 뒤 김영호 씨가 병원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선생님, 이젠 한밤중에도 잘 안 깹니다. 그냥 자다가 아침이 돼요. 요즘은 버스 운전 대신 손주랑 산책을 합니다. 저는 웃으며 그에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좋아요. 이제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법을 기억했군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제 몸이 나에게 말하던 걸 들은 것 같습니다. 제고 대고다. 그날 저는 진료실 불을 끄며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바람이 부는 서울의 밤. 저 멀리 네온사인 불빛 아래 또 다른 누군가가 오늘도 화장실 불을 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단지 쉬고 싶을 뿐입니다. 그 신호를 들어주세요.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서울의 겨울 아침은 차갑습니다. 창문 밖에서 김이 서리고 진료실에 첫 환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손끝에는 여전히 찬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권합니다. 선생님, 밤마다 깨는 건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몸이 무겁고 피곤해요. 좋아요. 이제 마지막 단계를 해봅시다. 몸 안에 불을 끄는 겁니다. 첫 번째 음식 푸른 생선. 몸에 불을 끄는 기름.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의 피로와 불면, 기억력 저하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 불을 끄는 가장 좋은 약은 약이 아니라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정어리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세포막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을 줄여줍니다. 특히 EPA와 DHA는 신경의 과민 반응을 완화시켜 방광의 잘못된 신호를 진정시켜 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일주일에 3번 손바닥 크기만큼 푸른 생선을 드세요. 그게 최고의 항염 주사입니다. 선생님, 생선을 잘 못 먹는데요. 괜찮아요. 대신 들기름이나 아마시 오일을 한 스푼씩 넣어보세요. 식탁의 기름을 바꾸면 몸의 불이 꺼집니다. 두 번째 음식 호두와 아마시. 뇌의 평화를 지키는 씨앗. 두 번째는 씨앗입니다. 호두, 아몬드, 아마시에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의 긴장을 풀어주고 트립토판은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어 숙면을 돕습니다. 선생님,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건 뇌가 피곤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뇌에게 연료를 주세요. 호두내 알, 아마시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로도 많은 환자들이 새벽 2시에 각성에서 벗어났습니다. 몸이 안정되면 뇌는 다시 밤을 밤으로 인식합니다. 세 번째 음식 따뜻한 채소. 장과 신장의 리듬을 맞추다. 세 번째는 따뜻한 채소입니다. 찬 음식은 몸을 수축시키고 특히 장과 신장을 긴장시킵니다. 그런데 따뜻하게 조리된 채소는 혈류를 부드럽게 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합니다. 배추, 시금치, 브로콜리, 미역국 같은 단순한 한 그릇이 실제로 신장에 휴식을 줍니다. 섬유질이 많아 장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이것이 곧 호르몬의 리듬으로 이어집니다. 선생님, 특별한 건강식품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음식이 최고의 약입니다. 단지 따뜻하게, 천천히 먹는 게 비법이에요. 몸이 기억하는 하루의 리듬. 14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변화를 느낍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젠 잠이 자연스럽게 와요.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아요. 이제 몸이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했네요. 몸의 리듬이 돌아오면 심장은 편안히 쉬고 신장은 밤의 일을 멈춥니다. 뇌는 낮과 밤을 구분하고 호르몬은 다시 휴식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하루가 느려지고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숙면의 결과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수면이 회복되면 인생이 바뀐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없애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수리입니다. 신장이 깨끗해지고 뇌의 노폐물이 제거되고 세포가 다시 태어납니다. 이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 염증, 그리고 잘못된 생활 리듬입니다. 선생님, 이제 잠이 드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냥 누우면 몸이 저절로 쉬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치료예요. 몸은 약으로 낫는 게 아니라 리듬으로 낫습니다. 마지막 한 잔, 몸이 원하는 단순한 처방.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건 한 잔의 따뜻한 물과 한 줌의 감사입니다. 잠자기 1시간 전 200ml의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세요. 그 안에는 약도, 보조제도, 복잡한 이론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몸이 원하는 휴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 물 한 잔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괜찮아. 안전해. 그 순간 심장은 천천히 뛰고 호흡은 길어지고 당신의 몸은 깊은 잠으로 빠져듭니다. 이민우 박사의 마지막 조언. 30년 동안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보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밤에 깨는 것도 불안한 마음도 다 몸이 보내는 언어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건 병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몸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나를 좀 쉬게 해달라는 조용한 편지. 그 편지를 무시하면 몸은 더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들을 줄 안다면 병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건 회복으로 가는 길의 표지판이 됩니다. 서울의 겨울밤, 병원 불을 끄고 나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부신 별빛 사이로 하루를 마친 도시가 조용히 숨을 쉽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이 도시처럼 밤이 되어야 쉰다. 빛을 끄고 소리를 줄이고 그제야 회복이 시작된다. 잠은 약속입니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 사이에 맺은 조용한 약속.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치유입니다.